네, 연끌 인터뷰 시간입니다. 10월 소비자 물가가 3% 넘게 올라서 약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집값 오른다는 얘기도 무서운데 물가가 올랐다는 얘기도 들려오니까 더 우려가 크실 텐데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오르는 건지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연구실장 모시고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인을 알면 또 다른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런 상승세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걸 좀 저희가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네, 아마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물가가 계속 치솟고 있다 보니까 아직 고작 3.3%야, 3.2%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이 계실 겁니다. 네. 내가 체감하는 물가는 뭐 10%, 20%인데 고작 3.2%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지금 그래프에서 제시된 것처럼 2020년 10월부터 0.1% 수준에서 3.2%까지 뚜렷한 상승세를 계속 나타내고 있는 거죠. 이런 것을 이제 한국은행에서는 기조적 물가 상승세다. 일시적인 물가 상승세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기조적으로 낮은 물가에서 높은 물가, 그러니까 새로운 경제 체제로 가고 있다까지 판단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럼 체감 물가가 보여주는 생활 물가 지수가 4% 넘게 급등하면서 네. 서민들의 부담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주요 품목들의 물가 상승폭도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활 물가가 상승하는 그 이유는 어쨌든 이 물건의 가격이 오른다는 것이기 때문에 한두 가지 요인으로 설명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근데 첫 번째 요인은 뭐니 해도 양적 완화를 비롯한 통화 정책 때문이죠. 글로벌리 어떻게 보면 세계 유례 없는 경제 충격을 맞이했기 때문에 세계 모든 각국들이 기준금리를 0%까지 인하하고 유동성을 공급했죠. 그러니까 돈의 가치가 순식간에 떨어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모든 물건의 가치, 자산의 가치가 다 일시적으로 상승하는 모습도 있고요. 거기에 한 가지 또 맞물린 것이 공급망 대란이죠. 공급망 병목 현상이 일시적으로 끝날 줄 알았더니 생각했던 것보다 장기화되는 거죠. 식료품뿐만 아니라 에너지 그리고 철, 비철 금속까지 전반에 걸쳐서 모든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소비자 물가 상승률 그리고 생활 물가 상승률까지 뚜렷하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외교적 또 기후적인 요인들이 좀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만 좀 짚어보면 밥상 물가, 이제 기후 변화가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논란이 됐던,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는 양상추가 없는 햄버거. 이거는 사실 네. 어쨌든 양상추가 네. 얼어버려서 이게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네. 폭등해서 가격이 햄버거에서 양상추를 빼버린 그런 사례잖아요. 특별히 좀 원통해 하시는 것 같은데요. 많은 얼마 분들이 전까지만 궁금하시지 해도 않을까. 네. 이 감자 튀김 없는 네. 햄버거 하면서 또 감자 물류 대란 또 얘기가 됐었는데 네. 이번엔 양상추입니다. 양상추 문제는 또 일시적인 요인, 계절적 요인이 맞물린 거예요. 소위 식료품 물가는 원래 계절적 요인이 계속 맞물립니다. 여름철에 홍수나 가뭄 이런 것들 때문에 수급이 계속 불안정하잖아요. 겨울철에는 한파나 폭설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수급이 불안정해지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양상추 같은 경우는 좀 때이른 한파가 찾아오면서 물류 대란이 있었고 근데 기존의 해운 물류 대란이 있었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해외로부터 조달받을 수도 없었던 없는 것이죠. 상황이군요. 그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특별히 또 양상추 없는 햄버거 화제가 된 것이죠. 전 살아생전 양상추 없는 햄버거는 또 처음 봐가지고 네. 이제 많은 분들이 놀라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내 국제 유가 문제도 굉장히 이슈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가 이달에 이례적으로 유류세를 인하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예. 이것도 약간의 도움이 좀 되겠어요. 당연히 유류세를 인하하는 것은 특히 운송업에 종사하시는 자영업자 여러분들이 더 크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국제 유가가 2020년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면 선물 시장에서 마이너스 37달러를 기록한 적도 그때는 있죠. 안 좋았죠. 그때와 비교하면 지금 80달러까지 올랐으니까 굉장히 높게 오른 거죠. 근데 서민들이 체감하기에는 소득은 안 올랐는데 왜 이렇게 원유 가격만 오르느냐 하면서 부담이 굉장히 커졌는데 지금 얘기하는 20% 수준의 유류세 인하는 말 그대로 소비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지금의 물가 상승세를 어느 정도 잡는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가 됩니다. 사실 근데 비교를 해보면 지난해에는 수요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코로나도 모든 게 멈췄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이고 거기에 대한 공급과 수요에 대한 그런 이슈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지금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디젤 차량, 화물 차량들의 요소수 품귀 현상. 네.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국내 요소수가 이제 90%가 중국에 의존하고 있었는데 네. 이걸 알려면 네. 중국과 호주의 또 외교 문제도 얽혀 있기 때문에 네. 어찌 보면 지금 이게 도미노 현상으로 좀 네. 어찌 보면 예상이 됐던 문제예요. 정말 이 원자재를 비롯한 물가 상승세, 인플레이션 압력이라는 이 현상이 정말 다양한 구조적인 요인과 경기적인 요인과 일시적인 요인들이 다 맞물린 거예요. 외교적 요인도 들어가 정말 있고요. 특이한 현상이라고 볼 수 네. 있겠는데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은 97% 가까이를 요소수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합니다. 근데 중국이 소위 석탄을 호주로부터 수입을 안 하겠다 거절을 하면서 전력난도 있겠지만 그 석탄이나 또 천연가스로부터 이 암모니아를 생성시키고 그것으로부터 요소를 또 추출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게 걸림돌이 맞아야 한 것이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요소수 가격으로 반영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모자란 그 석탄을 가지고 요소수를 만드는데 네. 우리나라에까지 넘어올 수 있는 그 자체가 없기 때문에 예. 우리는 공급할 수 있는 게 없어지는 거고요. 예, 일시적으로 그 수출 자체를 막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와중에 정부가 이제 이번 달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에 맞춰서 소비 쿠폰을 지급하는 네. 소비 진작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돈이 풀려 있는 걸 다 막고 있는 상황인데 소비 진작을 위해서 쿠폰을 푼다면 네. 이게 효과가 좀 있을까요? 단기적으로 있을 수 있겠으나. 그러니까 이 소비 쿠폰에 대해서는 어쩌면 저 자리 가서 썰전에서 뭐가 정치적인. 맞느냐를 이제 논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소비 쿠폰이 가져다주는 긍정적인 요인은 분명 소비 여력이 축소된 저소득층에게 소비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소비 여력을 끌어올린다. 그래서 소비 진작으로 이끈다라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겠죠. 네. 근데 지금 이렇게 물가 상승 압력이 크게 작용하는 이때 이 소비 쿠폰을 주면서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슈들이 연말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과 맞물려서 그동안에도 그렇게 가파르게 물가가 상승했는데 더 치솟게 만드는 건 아니겠느냐 하는 우려도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저의 판단은 지금 2021년 하반기 이 시점에는 소비 여력, 특히 저소득층의 소비 여력을 끌어올리는 것이 물가 상승 압력을 잡는 것보다 더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그래서 적절한 정책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쓰셨던 글 중에 이제 인플레이션도 아니고 네, 스태그플레이션도 아니고 네, 체감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이다 이런 네. 말씀하셨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이란 경제 불안과 물가 네. 상승이 동시에 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거기 앞에 체감적을 붙이셨어요. 그렇습니다. 물가 상승세가 1년 정도 장기화되면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이 높다, 물가 고물가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목표 물가 2%를 상회하는 건데 네. 그 물가 상승세가 1년 정도 장기화되면 인플레이션이라고 이름 붙일 만합니다. 근데 지금 인플레이션 현상은 1년 이상 장기화될 만한 이슈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물가를 추계하는 방법이 통계청에서 소비자들의 460여 가지 소비 품목의 가격 등락을 비교하는 것인데 언제 대비냐면 2020년 전년 지난해 대비. 대비. 그러니까 전년 대비 물가가 올랐는데 고작 3.2% 오른 거예요. 근데 2020년에 물가 상승세가 거의 바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과 비교했을 때 물가가 기저적으로 기저 효과가 발휘되면서 나타난 것이고 특히 기준금리 인상이라든가 통화 정책의 기조 변화가 같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쵸. 이런 것들이 물가 상승세를 2022년까지 끌어올리긴 어렵다. 하물며 스태그플레이션은 여기에 저성장까지 맞물려야 되는 건데 여러분들이 체감하시기에는 저성장이고 너무 높은 물가이지만 지표적으로 봤을 때는 체감적 물가 상승률, 체감적 스태그플레이션이지 실제 지표상의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볼 수는 없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오늘 이제 현지 시간으로 미국에서 테이퍼링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데 그것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연구실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